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1. 테슬라 S&P 500에 탈락되어. 테슬라의 주가는 금요일 S&P 500에 편입된 회사들에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제외된 이후 주식 거래에서 7% 폭락했다. 이 가운데 주식시장 가치가 테슬라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ETSY는 S&P 500에 편입되었다. S&P 다우존스 지수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블록버스터급 분기보고서가 잠재적 편입에 큰 장애물을 해소한 후 종합주가지수 편입에 크게 기대를 걸었던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타격이다. S&P 다우존스 지수는 성명에서 9월 21일부터 S&P 500에 온라인 공예 판매자 에티,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테라딘, 제약기술 회사 카탈렌트를 추가하고 H&R 블록, 코티, 콜스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S&P 다우존스 지수 수석 애널리스트 하워드 실버블렛은 테슬라가 S&P 500에 추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을 아꼈다. 실버블렛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가총액이 3,700억 달러가 넘는 테슬라는 월가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테슬라는 이번 주 사상 최고치에서 16%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등 S&P 500의 기존 주식 중 95%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현재까지 거의 400% 상승하고 있는 테슬라는 월가에서 가장 사랑받고 때로는 미움받는 주식 중 하나이다. 신재생에너지 가치 상승과 화석연료 감소에 대한 미국 증시의 최고 관심 베팅 종목이며 테슬라의 모델 3 세단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며 판매되고 있다. 테슬라의 최근 주가 상승은 7월 발표된 테슬라의 예상외로 강한 분기 실적과 더불어 S&P 500에 추가될 것이라는 베팅이 작용해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대규모 주식 수요를 촉발시켰다. 그렇지만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함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2. 테슬라 2대 주주 지분 축소. 미국 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주요 주주인 영국 투자회사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췄다. 주요 주주의 지분 축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최근에 계속 하락했다. 이날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 지분율을 6.32%에서 지난달 기준 4.25%로 줄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5.83% 하락한 447.37달러로 마감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던 5대1 액면 분할 효과를 거의 반납한 상태다. 베일리 기포드는 단일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제한하는 회사 내부 규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주가의 급등으로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해졌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는 주장이다. 베일리 기포드는 테슬라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테슬라의 주요 주주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테슬라 주가가 조정받을 경우 추가 매수하겠다고도 말했다.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 투자를 시작했던 2013년 초 테슬라 주가는 주당 7달러 미만이었다. 현재 주가와 대비해서 64분의 1 수준이다. 당시 총 투자액은 8,900만 달러로 추정되며 현재 베일리 기포드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190억 달러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 투자로 벌어들인 금액은 17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일 것으로 분석했다. 베일리 기포드의 설명에도 테슬라 주가가 요동친 이유는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로 베일리 기포드는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주주였다. 보통 시장에서는 주요 주주의 지분율 축소를 주가가 정점에 올랐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베일리 기포드는 올 상반기에도 테슬라 주식을 일부 처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은 7.67%였다. 3. 전기차 업체 테슬라 6조 유상증자. 테슬라가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주가가 초강세를 보이는 시점이어서 자본 조달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여긴 것으로 읽힌다. CNBC 등에 따르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유상증자 계획을 냈다.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인데 그중 유상증자는 신주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말한다.
테슬라는 이번 유상증자를 한 번에 진행하지 않고 가끔씩 신주를 파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또 해당 시점에 시세대로 가격을 매기기로 했다. 주관사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10개사다. 테슬라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부채를 줄이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쓸 계획이다. 주가가 치솟고 있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500% 가까이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였다. 최근 5대1 액면 분할을 실시하면서 주가는 더 튀어올랐다. 이번 계획은 테슬라가 했던 유상증자 규모 중 역대 최대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10여 년에 걸쳐 유상증자를 통해 총 140억 달러를 조달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CNBC의 테슬라의 유상증자는 현명한 조치라며 부채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 수석 전략가는 테슬라 주가는 더 떨어질 것이라며 이번 유상증자 때 테슬라를 산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1. 니콜라 주식의 가치는 수익이 떨어진 상황에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올해 전기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높아진 것은 이 업계가 드디어 시장이 열리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상업 영역의 전기차 업스타트인 니콜라가 올해 전기차 업체 중 스토리가 있는 주식으로 꼽혔다. 거래 첫 달 동안 니콜라 주식은 68.3% 급등했다. 7월 들어 주춤하더니 이달 들어 주가가 크게 회복됐다. 그러나 2024년만큼 수익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둘러싼 열기는 현재로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니콜라는 많은 동질성으로 얼룩진 전기차 시장에서 신기하게도 전기차 트럭이라는 상업적 영역, 즉 중형 화물과 세미트럭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게다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하는 이러한 중형 트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실가스를 생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억 달러의 놀라운 가치 평가는 지금까지 입증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니콜라에게는 위험한 내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아직 수익은 요원하다. 니콜라는 주주들에게 약속 목록 리스트를 제공한 상황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에는 주로 설비 확장 계획, 수정, OEM 파트너 계약 및 상용화 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목표들 중 많은 것들이 2020년에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곧 회사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OEM과 수소 충전소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은 회사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공격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2024년까지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비록 100억 달러의 수주액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이러한 수익은 아리조나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아리조나와 독일의 생산시설은 아직 건설 단계에 있다. 3. 앞으로의 도전. 세계 각지에서 전기차의 상용화가 지속되면서 경쟁 수준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토요타와 BMW 등이 업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항해하는 것은 니콜라와 같은 신생 기업들로부터 많은 도전과 혁신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게다가 리튬 배터리와 같은 수소 연료 전지의 대체품들이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수소 연료 전기 배터리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저장 측면에서 더욱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단, 수소 연료 전지의 생산 가격이 더 비싼 경향이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리튬 배터리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그 회사는 생산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GM과 같은 다른 회사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대신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 같은 유력해인 투자자들은 플로우 배터리에 큰 베팅을 걸고 있다. 리튬 대 플로우 배터리 논쟁에서 누가 승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패배자는 수소 연료 전지다. 니콜라는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테슬라와 같은 거대 기업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테슬라는 연료 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기 배터리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특정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니콜라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4. 니콜라 주식의 보톰 라인은? 니콜라는 지키기로 이미 많은 약속을 했고, 많은 것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는 그들에게 달려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수익은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다. 더욱이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도전은 장기적 성공에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내가 니콜라가 완전히 망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나는 회사를 둘러싼 과대 광고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니콜라 주식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